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유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보시면 교재는 지금 70페이지에 있는 교재 부분을 참조하시면 돼요. 70페이지에. 여기에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민법에 가면 특별법이 5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하나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집합건물법이라든지 또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집합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건물 그러잖아요. 건물 그러면 이렇게 건물 그래요. 그럼 건물은 일반적으로 단독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단독 건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합 건물은 어떤 형태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요렇게 대지가 하나 있고 여기에 요렇게 올라가요, 건물이. 그러면 보통 하나의 건물에 한 사람이 사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뭐 땅덩이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빌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러 층을, 건물은 하나인데 수인이 살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빌라 아니면 우리가 다세대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세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집합 건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도 뭐 남대문 상가 안에 보면 여러 개 구간을 달리해서 소유자를 달리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집합 건물 그러거든요. 자, 그럼 집합 건물은 형태가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상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 당신 거, 내 거.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501호, 502호. 요 구조상 이게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용상이라 그래요.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용상, 독립성. 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 자, 구조상. 네 거, 내 거 나눠져 있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도 있어야 되죠. 당신 건, 내 건, 내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집합 건물의 구성을 보면요, 두 개로 나눠져요. 크게 보면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이 있어요. 전유 부분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공용 부분이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유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501호에 삽니다. 그럼 501호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내가 보이는 공간이 있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유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같이 쓰는 공간. 예를 들면 우리가 복도, 그 다음에 계단, 엘리베이터, 아니면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거 있죠. 주차하는 공간, 화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용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집합 건물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여기처럼 전유 부분, 나만 쓰는 공간 501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공용 부분 그러면 복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도, 계단,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 되는데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용 부분을 보면요, 공용 부분 하고 나오죠. 건축물의 전유 부분이에요. 아까 501호 요걸 제외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외한 501호를 제한. 자,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 입구의 홀 등은 공용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같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전유 부분 외에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이 부속물이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부속물은 창고, 주차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귀약에 들어가는 거 있죠? 뭐 노인정, 그 다음에 아파트에 가면 관리사무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리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노인정 같은 경우, 또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유치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용 부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은 일단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은 각자 따로따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4평에 살 수도 있고 32평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유 부분 비율 퍼센트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 비용이 다르잖아요. 24평 사는 사람, 32평 사는 사람 관리 비용이 달리 나오죠. 그 관리 비용을 가만히 보시면 전유 부분 관리비가 있어요. 내가 사용한 전기세, 수도세, 내가 쓰는 공간의 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분율, 전유 부분의 퍼센트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용 부분 관리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리비는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게 바로 이 관리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용 부분은 뭐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과 비교되는 거다.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01호 이런 식이고, 요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걸 우리가 공용 부분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면 요 부분을 하나 배우게 될 건데요. 양이 많긴 많은데 시험은 좀 쉽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할 것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 정도. 전유 부분은 501호, 601호 나만 쓰는 공간이고, 공용 부분은 함께 쓰는 공간, 예를 들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뭐 집에 가시다가 관리사무소에 보면 아, 여기 공용 부분이구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거나 또는 복도,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아, 요것도 공용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전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이렇게 비교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용어를 보시면 다음 용어는 공유라고 해서 요 공유 부분이 쭉 연결이 돼요. 공유, 공유물 분할 그러는데요. 일단 요 공유부터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요 공유라는 부분. 이 공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단독 소유라고 할까요? 자, 예를 들면 갑이 2억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 한 필지를 이렇게 하나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때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 혼자니까 1인. 그렇죠? 한 사람이죠. 근데 그 목적물, 요 객체, 요 목적물, 부동산이 몇 개예요? 물어봐요. 부동산이 몇 개예요? 1개. 그러면 하나의 소유자가 한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형태, 요걸 우리가 단독 소유 이렇게 불러요. 단독 소유. 근데 보통 이건 내 거야. 이게 보통 단독 소유죠. 거의 대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예요. 공동 소유해 볼까요? 자, 느낌이 오지 않아요? 공동 소유 이렇게 해요. 공동 소유. 그러면 공동이니까 혼자가 있지 않죠. 여러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예를 들면 갑과 1억을 투자하고 을이 1억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 한 필지를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합시다. 지금 단독은 갑이 2억을 투자해서 하나를 매입한 거고, 공동은 여러 사람, 그렇죠? 수인이 누구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각각 1억씩 투자해서 요 토지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를 이렇게 매수했다. 그럼 토지를 매수한다면 자, 요것은 자,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2인이고요.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요 부동산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태, 이런 걸 우리가 공동소유 그래요. 그러면 공동소유는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가 공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합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유라고 해서 이 소유 형태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동소유라는 개념은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가지고 있는 형태, 이게 공동소유고, 공동소유 안에 다시 공유, 합유, 총유로 구별되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동소유예요, 형태가. 그러면 이 공유, 합유, 총유는 어떤 형태냐? 공유라는 것은요,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개인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너 1억 투자해. 나도 1억 투자해가지고 토지 한 필지를 우리 공동으로 소유하자. 개인적. 어떤 인적 결합이 좀 약해요. 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공유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공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유인데, 합유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조합. 우리가 영농조합 같은 거. 조합 형태인데요. 요즘은 뭐 귀농, 귀촌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귀농.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 귀촌. 그냥 시골로 가서 생활하겠다. 그러면 귀농, 귀촌을 할 때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너 1억. 그래서 5명이 5억을 내가지고, 야, 우리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자. 그래서 뭐 토지도 매입하고 비닐하우스도 쳐가지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6시 내 고향 같은 데 보면 가끔 무슨 영농조합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영농조합이에요. 그 조합 형태, 그 토지나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합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합유 그럽니다. 근데 실제 이 조합 형태를 합유라고 하는데요. 조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농협, 수협, 아니면 노동조합, 이런 버스 운수조합, 이 조합이란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다 법인체고, 법인입니다. 회사고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조합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농조합 같은 거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종중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종중 땅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교회, 교회 재산, 교회 재산 같은 형태, 이런 소유 형태를 우리가 총유 그래요. 즉 이걸 다시 말하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종중이나 교회 재산 그러면 이게 총유, 그 다음에 조합, 합유, 개인끼리 투자 목적으로 얼마씩 투자해 우리 공동으로 사자, 요게 공유. 이런 것들이 보통 공유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지 않아요? 형제 3명이서 4명이서 상속을 받잖아요. 그 상속을 받는 게 공유예요. 상속재산도 공유. 이런 게 너 투자해 얼마씩 공유. 공동구매 그러잖아요. 이게 공유 그럽니다. 그럼 자, 이 중에 공동소유 형태 중 공유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 공유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 요거예요. 공유란 요 물건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물건의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기속되고 있는 형태의 공동소유 형태다 그랬어요. 자, 이 지분이 뭐냐?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애가 둘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둘이 있는데 요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한테 제가 사과를 하나 줘요. 사과를 하나 주면서 똑같이 나눠 먹어라. 똑같이 나눠 먹어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 먹어라. 그러면 당연히 요 아들, 딸은 요 사과 A, B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인지는 몰라. 사과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각각 사과 하나에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소유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을 합하면 요건 한 개가 되겠죠? 그럼 요 물건의 하나를 소유권이라 그래요. 요 소유권 하나를 각각 지분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형태. 그래서 요 지분이라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 지분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소유권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요 소유권의 비율, 소유권의 비율. 그 하나의 물건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비율 퍼센트를 지분이라 그래요. 그럼 이 지분이 합해지면 요건 1이 되겠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분. 자, 공유관계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는 아까 투자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공동으로 갖자. 또 법률 규정, 우리 상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돼 있고, 자, 지분이 뭐냐고 물어봐요. 지분이. 그랬더니 한 개의 소유권을 불량적으로 분할하여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몫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소유권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들하고 딸한테 야, 너희들 사과를 똑같이 나눠 가져. 그럼 뭐예요? 그게 지분이에요. 소유권의 비율. 그래서 아까 A라는 사람이 2분의 1,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2분의 1을 갖고 있는데 둘이를 합하면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몇 개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인데 이 하나를 요 지분으로 불량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요거예요. 공유라는 것은 뭐라는 거야? 공동소유 형태의 한 내용이다. 공동소유는 사람은 수인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물건은 하나다 이거죠. 그 하나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공동소유라 하고 그 공동소유 형태 안에 공유, 합유, 총유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공유가 뭐냐? 공유는 개인적 아니면 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유는 조합, 총유는 뭐 종중재산, 교회재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인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당연히 공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31회 때도 공유에 관한 내용을 묻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 공유라는 개념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꼭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올라오면 자, 공유물 분할이란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공유물 분할 그럽니다. 자, 이 공유물 분할이 어떤 거예요? 지금 공유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봐요. 아까 우리가 공유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투자하고 을이 1억을 투자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1억을 투자해서 합이 3억을 투자해가지고 토지를 하나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합시다. 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요건 공동 소유 형태잖아요. 공유라는 거. 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전부 다 합하면 뭐가 돼요? 1이 되니까 1. 요 1이 토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자, 공유물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쪼개고 싶은 거지 이제. 우리 헤어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공유물을 분할할 때 요렇게 갑, 요렇게 을. 그래서 요게 갑이 소유하고 을이 소유하고 병이 소유하는 형태. 요걸 공유물 분할 그래요. 이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각자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분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할 그럽니다. 각 공유자는 법률 규정 또는 별다의 특이하기 없는 한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분할이 돼요. 자유입니다. 분할 청구는 자유래요. 그러나 공유자는 계약, 불분할 계약이 있어요. 특약이라는 거, 약속이거든요. 야, 우리가 5년 이내에 이거 토지 분할해봐야 가치가 하락될 수 있으니까 분할하지 말자.
하고 5년간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자라고 약속을 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분할 청구가 안 돼.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요. 지금 요 공유자가 세 사람인데 요 토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평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평인데 이걸 분할하잖아요. 그럼 분할하면 이게 한 33평, 요 33평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33평 정도 가지고는 어떤 토지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야 이거 토지 분할하지 말자. 요거 분할 이걸 금지라 그래. 분할 금지 특약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놓고 몇 년간이에요? 5년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놓으면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5년 이내 기간에 하나여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공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이고 그 공유 중에 중간에 우리가 분할해서 우리 헤어집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 약속을 맺어둘 수 있고 그 약속은 보통 5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요걸 한번 먼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공유라는 형태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가 뭐냐라고 해서 공유는 공동소유한 형태입니다. 공동소유 중 공유, 합유, 총유가 있고 공유는 개인적 투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합유는 조합체, 총유는 문중이나 종중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야 우리가 이제 헤어지자, 공유물 쪼개자, 나누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잖아요. 그게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 형님이든 뭐 작은 동생이든 간에 야 우리 이거 형님 나눕시다. 이거 이 땅은 이만큼 가져가고 요건 내가 가져가고 이런 게 공유물 분할이라 그래요. 공유물 분할이지만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야 우리 5년간은 우리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 그냥 같이 농사 짓고 있다가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그때 팔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값을 받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을 수도 있다고요. 그 기간이 5년인데 이 5년마다 여러 번 갱신이 돼요. 연장.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요걸 갱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걸 갱신 그래요. 갱신이라는 건 계속 여러 번 연장할 수 있냐 이거죠.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건 공유물이더라도 분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집합 건물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나 빌라에 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건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이지만 분할 청구해버리면 그 쪼개지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공유물이더라도 분할 청구가 안 되게 예외적으로 규정을 뒀어요. 자, 다시 공유물은 분할 청구가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근데 약속으로 5년간 분할하지 말자 약속을 해둘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법으로 분할 금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요. 구분 소유권이요. 공용 부분. 요 공용 부분 보이죠? 요 구분 소유권이 집합 건물이에요. 건물이 구분돼 있다. 이게 집합 건물인데 거기에 요거 집합 건물인데 요 공용 부분이 뭐예요? 아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분할이 안 돼요. 이런 건. 두 번째로는 경계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계표가 뭐냐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담벼락, 요 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골 내려가면 논밭 같은데 논두렁? 예, 논두렁이라고 할까요? 밭두렁. 예, 논두렁, 밭두렁 그 경계선 있잖아요. 그거 뭐 폭이 몇 센치나 되겠다고 그걸 분할해 버리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아예 요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나 요 담, 경계표 등은 아예 법으로 분할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놨어요. 아예 분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유물은 분할할 수 있지만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분할 방법은 이제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이 뭐냐면 토지를 쪼개는 경우, 그렇죠? 토지를 쪼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현물 분할인데 만약에 살아있는 생물체라든지
또 아니면 집 같은 거 있죠. 단독주택 같은 거 이렇게 쪼갠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안방, 작은 방 쪼개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현물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요? 요 대금, 요 현물을 매각해요. 요걸 매각을 해가지고 요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현물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대금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하고 들어오는 거죠. 공유물 분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공유하고 요 공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두 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공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 요걸 우리가 공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시골 가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그런 말 쓰거든요. 토지나 건물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요게 공유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분이 아직 분할되지 않는 형태로 형제들끼리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나중에 상속받은 재산을 동생이든 형이든 우리 나눕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공유물 분할 그래요.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하고 공유물 분할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은 용어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용어와 용어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